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EDD 신청하는 거하고 다른 절차들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올렸었는데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신청 접수는 했고 이제 신청 금액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청구를 하느냐? 청구는 항상 바이위클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즉 한국말로 하면은 2주에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클레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등록된 데를 이제 로그인을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Certified for Benefit이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날짜가 안 됐을 때는 클릭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날짜가 됐을 때 클릭을 하면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Appointment라고 나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실업수당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묻기 위해서 전화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날짜하고 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 날짜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리스케줄을 하고 왜 그 날짜로 바꿔야 되는지 이유를 쓰면 돼요. 뭐 인터뷰가 있다든지 중요한 인터뷰가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나 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로 안 된다는 거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니에요. 클레임 서머리 보면은 맨 위에 라스트 페이먼트 이슈드는 최근에 베네핏을 받으신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처음이라면 거기에는 금액이 0으로 나와요. 그리고 밑에 클레임 밸런스는 총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밑에 위클리 베네핏은 주에 얼마씩 받는가. 그래서 클레임 밸런스 나누기 밑에 위클리 베네핏을 나눠보면 여러분이 몇 주, 그러니까 26주가 보통 계산이 되어져요. 지금 요 포맷이 이렇게 한 페이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Certified for Benefit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필아웃을 하셔야 정식으로 금액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자, 첫 포맷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약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릭하는 화면상으로 조금 다른데 요 순서가 똑같아요. 제가 샘플링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화면을 뽑을 수 없어서 데이터를 그냥 백업 받은 거예요. 자, 1번은 뭐냐면은 지금 일하기에 아프거나 다쳤느냐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실업수당이 아니고 또 뭐 장애수당이라든지 복잡하게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no. 그러니까 첫 번째 week, 두 번째 week, no. 그리고 2번은 지금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것도 해당 사항이 없으면 no. 그리고 3번은 일을 찾고 있느냐? 당연히 yes라고 해야죠. 근데 만약에 나 한 달 뒤에 리턴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no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4번은 어느 그 직장의 오퍼를 내가 거절한 적 있냐 안 가겠다고 그런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no. 5번 학교 다니느냐 그것도 지금 no. 6번은 여러분이 돈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일을 하느냐예요. 근데 사실 돈 안 받고 일한다고 하면은 뭐가 좋겠어요. 이것도 no.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뭐 인컴,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뭐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no. 5에는 그냥 일을 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돈을 받든 안 받든 일을 했느냐 이거고 밑에는 돈을 받고 일을 했냐 이건 다 no로 가는 게 좋죠. 그리고 7번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연방정부 소득세를 미리 조금 징수를 하겠냐예요. 근데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다 노노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스를 하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왜냐면 예스를 하면은 내가 인컴 텍스를 10%씩 조금 위드홀드 하는 거예요. 떼놨다가 나중에 1년에 그 인컴 텍스 받을 때 제가 환급 받는 그 금액이 애드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450불을 받을 때 10%를 뗀다 그러면 45불이라 실제로 받는 거는 405불. 그러니까 이제 1주가 아니고 2주에 한 번 오니까 2주에 한 번 810불이 오는 거예요. 요거 뒤에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중간에 이사를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yes, yes라고 하면 인포메이션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주소 변경하거나 뭐 전화 변경하거나. 근데 만약에 없으면 no, no.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내가 잡을 찾는 대리 인포메이션을 쭉 적는 거예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그래서 뭐 포지션마다 쓰고 만약에 이메일로 컨택을 했으면 컨택 타입의 이메일, 그리고 전화로 했으면은 컨택 타입의 폰, 그리고 만약에 name of person 컨택을 만약에 내가 모른다. 그러면 그냥 HR,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인사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보통은 NA라기보다는 HR로 넣는 게 좋긴 좋아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뭐 전화로 했으면 전화번호, 이메일로 했으면 이메일만 쓰셔도 되고, 그리고 그 회사가 어느 로케이션에 있는지, 주소를 정확하게 다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왜냐면 웹사이트로 어플라이 하는 데는 주소 굳이 찾아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에 있는지 그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회사 자체 내에 그 잡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냥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했다고 하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죠. 아니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그 일자리가 하이어하는 게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21일 내가 찾아봤는데 없다 그러면 이런 밑에 맨 밑에 샘플처럼 쓰시면 돼요. 그거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다 적고 이제 세이브를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맨 마지막 이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데 you must indicate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 마크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메일링 주소에 집 코드, 그러니까 우편 번호를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Save as Draft를 꼭 누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다 잘 넣었는지 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보고 아 이거 다 잘 됐다 생각하시면은 Submit을 누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는 여기 화면에 보면 Reopen Your Claim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새로 이거를 다시 클레임 하느냐. 가끔가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잡을 찾거나 일을 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클레임하는 타임을 놓쳤어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딱 클로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이제 재클레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리오픈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 노라고 돼 있지만은 만약에 그 시기를 놓쳐서 그게 갑자기 딱 스탑이 되면은 yes라고 해서 다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태까지 받은 그 금액 뺀 나머지 금액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6주를 받는데 중간에 한번 끊기면 그게 26주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2주를 못 받았으면 2주가 한 번 더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는 거는 다 똑같은데 26주 안에 빨리 받느냐 조금 늘어져 갖고 받느냐 그 차예요. 늘어진다고 더 많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총 금액에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때제때 맞춰서 신청을 꼭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 7번에서 10% 공제하는 거 하고 또 이제 첫 페이먼을 받을 때 많이 질문을 해요. 내가 450불씩 받기로 해서 900불을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받았는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아니 이거 다 공제한 거 아니야? 이거 왜 이것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계산법을 보시면 알아요. 지금 이 샘플링을 보셨을 때는 처음 첫 주를 클레임하는 거는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를 클레임을 했어요. 그런데 위클리로 450불을 본인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결국 하루에 90불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일한 날짜가 3월 12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샘플링 한 분은 3월 13일, 3월 14일을 일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틀이잖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180불만 첫 페이먼에 지급이 돼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7번에 세금을 난 연방 세금 안 내겠다. 그러면은 180불.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인컴 텍스 한 10%는 미리 떼놓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 페이롤 텍스 떼는 거하고 똑같이 미리 좀 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돈 뗀 나머지 162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클레임을 할 때 풀 페이먼이 나오죠. 2주가.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2주를 클레임할 때 클레임 데이트는 두 번째 주 마지막 날짜 그 다음 날 이후에 가능해요. 근데 메일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가령 3월 29일 날 클레임할 수 있는 페이퍼를 언제 받으시냐면 보통 3월 25일이나 4일 날 받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3월 25일이나 4일 날 클레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내가 클레임하는 거 안 떠요? 계속 물어보세요. 당연하죠. 왜냐? 3월 28일이 지나야 되는데 3월 25일 날 클레임을 하려고 그러면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실업급여도요. 실제로 일하고 받는 급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일한 날짜 이후에 돈을 받지 봉급도 일하고 있는 중간에 받지 않잖아요. 실업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은데 내가 일을 못해서 받는 거냐 일을 하면서 받는 거냐 차이예요. 일을 하면서 받는 거는 페이책 급여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받는 거는 실업수당 UI예요. 그래서 이 원리만 쉽게 이해하시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7번에 되도록이면 거기 yes를 해서 10%씩 미리 좀 떼놓는 게 좋다고 하는 거는 10%씩 떼면 가령 총 26주를 받았을 때 11,700불인데 1,170불을 미리 떼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년 뒤에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이 금액 총 받은 금액을 인컴 텍스 보고할 때 총 수익이 더해지거든요. 그러면 부양가족도 없고 싱글인 분들은 대부분 텍스를 많이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0불을 낸다든지 500불을 낸다든지. 그런데 이 금액이 더해져 버리면 또 텍스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냥 10% 1,170불을 매 받을 때마다 10%씩 그냥 떼서 냈다가 나중에 2,300불이라도 받는 게 낫지. 나중에 그 금액을 더해서 막 500불, 1,000불씩 한 번에 내면 부담되니까 이자가 없이 그냥 돈을 저축한다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미리 떼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내가 900불씩 받는데 내가 90불씩 그것도 아쉽다. 두 번을 받으면은 그것도 180불인데 나 내년에 텍스 내더라도 그냥 지금 당장 나는 90불이 아쉽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노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yes로 해서 조금씩 텍스를 내는 게 좋다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